지지부진하다면 80K가 이제 그제서야 열립니다. 그걸 반대로 해석해드리자면 83K에서 유의미한 반등만 계속해서 나와준다면 괜찮다는 얘기죠. 또 어찌됐든 아직 83K 지지선이 지켜지는 것으로 보아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엔젤라님, 달콤한 잔소리님, 넌게라님 1, 2, 3바 감사드립니다.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비트가 불타오르려고 하면 미국 증시가 괴롭히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꽤나 잘 버티고는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오히려 주식보다 불똥이 더 많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1억 2천, 오늘도 1억 2천. 불똥이 그렇게 심하게 튄 건 아닌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좋은 소식도 좀 있어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새로운 법안에 따라 공적 자금의 10%를 비트코인 예비금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추진하기로 함. 네, 이렇게 추진함 뭐 이렇게 끝났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추진하기로 하기로 함입니다. 뭐 아무튼 그래도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잠재적인 호재이긴 합니다만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노스캐롤라이나 하면 저는 뭐 딱히 떠오르는 게 없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농구를 참 좋아했거든요. 뭐 슬램덩크뿐만 아니라 마이클 조던, 샤키로닐 이런 그 농구에 좀 심취해 있었던 그 학창 시절이 있는데 이 샬롯이라는 도시를 주도로 하고 있는 도시더라고요. 샬롯이라는 도시가 있다는 거는 NBA 농구를 많이 접한 덕분에 알고 있었지만 샬롯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인지는 몰랐어요. 노스캐롤라이나 어디 홈쇼핑 같은 데서 되게 튼튼한 테이프 같은 거, 되게 튼튼한 후라이팬 같은 거 할 때 항상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온 잭 스미스 씨가 판매하는 거, 그 밖에는 정보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봤지. 비트코인을 10%, 공적 자금의 10%면 굉장히 큰 금액이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봤어요. 딱 보면 여기 샬럿 있죠? 샬럿은 NBA 팀이 소재하고 있는 곳이고요. 샬럿에서부터 이렇게, 그리고 미국 동부 해안을 조금 끼고 있는 이 동부, 당연히 뭐 노스캐롤라이나이니까 사우스캐롤라이나 있겠죠. 싸워서 나눴나? 어찌됐든 위치는 뉴욕이 요 위에 있고요. 뉴욕, 필라델피아, 그리고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가면은 버지니아를 지나서 내려가면은 여기가 노스캐롤라이나. 미국 전체로 봤을 때는 크지 않지만 우리나라만 해요. 그런데 세금이 얼마나 거칠까? 노스캐롤라이나의 인구가 찾아봤죠. 1000만 정도 된다고 해요. 이건 좀 아쉽다. 1000만이면은 우리 서울 인구가 이제 1000만 밑으로 내려가긴 했습니다만은 거의 뭐 여기도 1000만 턱걸이 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서울만한 크기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땅덩어리는 좀 크지만 1000만 명 정도가 납부하고 있는 세금 중에 공적 자금의 10%에 뭐 크게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쉽게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노스캐롤라이나를 그냥 서울로 바꿔보면 서울시 새로운 법안에 따라 공적 자금의 10%를 비트코인 예비금으로 추진하기로 함입니다. 추진된 건 아니고 이렇게 바꿔보니까 조금 명확해지더라고요. 물론 미국의 1인당 GDP가 우리보다는 좀 높은 점을 감안해 보자면 우리나라 수도권 정도 되려나 그 정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세금이 얼마나 걸치는지, 공적 자금이 얼마 정도 조성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대충 감을 잡아보면 서울 혹은 수도권에서 만약에 이런 법안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서울 새로운 법안에 따라 공적 자금의 10%를 비트코인 예비금으로 추진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다면 이거는 호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죠. 좀 그래도 꽤 규모 있는 호재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 자체만으로는 대형 호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하나의 그 촉발제 또는 도화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쏘아올린 작은 공이 이제 미국 전역으로 번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이건 에피셜이 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 그런 건 아니고 뭔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그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요새 나스닥 좋지 않죠? 근데 그보다 더 제가 걱정되는 바는 나스닥이 휘청휘청 할 때도 버텨주던 비트코인이 어제는 시가총액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내려왔습니다. 보고 계시다시피 이제는 비트코인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시가총액이요. 하지만 그 이전에는 주식들이 더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굳이 하루하루 나누지 않고 최근의 모습을 보면 주식시장에서 돈이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 와중에 비트코인은 약간 엇나가는 모습, 다른 데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혼자 잘 버티다가 좀 소강 상태를 보이니까 얘는 또 더 빠지고 좀 헷갈리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뭐 최근의 추이가 비트코인이 더 빠졌다 이건 아니고요. 어제의 기록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물 ETF 어제까지 다행스럽게도 제가 진짜 큰 걱정이 하나 있었던 게 이거였잖아요. 최근 5거래일간 현물 ETF가 계속 순유입이 됐던 건 맞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릴 때 그제는 유입량이 너무 미미하기에 4일 정도 4거래일 정도 유입이 되고 나서 이제 이렇게까지 줄어들었다면 전일 대비 한 5% 수준밖에 유입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를 상당히 좀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순유입은 늘었어요. 시세는 조금 소폭 0.1%가량 되나요? 한 0.7%가량 하락을 했는데 어제 대비 전일 대비. 그런데 결국에는 싸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하긴 했다. 현물 ETF에서 보여진 현상입니다. 그 와중에 지금 차트가 특히 단기 차트가 별로 좋지 않아요. 추세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83K에서 버텨낼 수 있었던 건 바로 이제 이 시봉들이죠. 어제 어떤 분이 80K 가능하냐 라는 질문을 주셨을 때 제가 83K의 지지선이 너무 많아서 80K에 도달하기 전에 83K를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3K에서 여지없이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뭐 크게 의미 없는 반등이긴 하지만 83K를 앞으로 한두 번 정도 더 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다면 80K가 이제 그제서야 열립니다. 그걸 반대로 해석해드리자면 83K에서 유의미한 반등만 계속해서 나와준다면 괜찮다는 얘기죠. 또 어찌됐든 아직 83K 지지선이 지켜지는 것으로 보아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